국민 여러분,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처지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위한 나라가 아닌 외국인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내분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의당에서 이자스민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자스민법보다 강력한 민주당발 이주민 공약 나온다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예전에 2015년에 이자스민이 불법 체류자 자녀 지원 6월 시행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자스민 의원이 만들었던 이 이주 아동 권리 보장법의 실체, 이것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한국인과 같은 권리 있다. 단 의무는 없다. 이주 아동 권리 보장법은 사실은 불법 체류자 자녀 보호법이다. 불법 체류자 아이에겐 권리만, 그 의무는 한국인 아동이 대신. 이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자스민이 정의당에 입당한다고 했을 때 25,000명 이주 여성 위에 버틴다.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외국인만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7,318명의 내용 중에 환호가 7,000건이 넘습니다. 3,000건이 넘는 댓글들이 있는데 많은 욕들이 써 있어서 클릭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자스민이 만들었던 이 법을 통해서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이 법을 통해서 많은 법들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시의원들은 조례까지 만들면서 이 불법 체류자를 위해서 불법 체류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그런 법들을 우리 정치인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스민법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이거보다 강력한 민주당발 이주민 공약이 나온답니다. 외국인, 이주민이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25,000명 이주 여성을 대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혼 이주민, 결혼 외국인 중 필리핀 여성만을 말하는 것이고, 이자스민 의원은 25,000명이라는 게 또 외국인 25,000명도 아니고 필리핀 여성만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한 거군요. 네, 이자스민 의원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필리핀 여성만을 위해서 일하겠다. 우리나라에 귀화를 해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귀화 지금 하는 그 제도가 철저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약 250만 명의 모든 이주민을 대변할 것이고, 이주민 문제는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네,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필요 없습니다. 250만 명의 모든 외국인을 대변할 거고, 그 외국인 절대 포기할 수 없답니다. 네, 국민들은 포기해도 외국인들은 포기 못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난민대책 국민행동에서 얼마 전에 유튜브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국은 불법 체류자가 자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불법 체류자 자녀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시켜주고, 그 아이를 통해 그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것을 알아도 출입국관리소에 알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 감아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하며 대한민국의 편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불법 체류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의 문제는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의 서민의 첫 번째,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올라야 할 인건비가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싼 임금으로 일할 사람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사우디나 베트남의 경우 30에서 40만원 정도 버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최저임금만도 170만원이 넘어가니 대한민국 국민과 임금 경쟁에서 상대도 안됩니다.
서민들 특히 불법 체류자의 대부분이 건설 현장에 있고 건설 현장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일이 없어서 몇 개월째 쉬는 날이 너무나 많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관리자가 되어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그들끼리 일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는 더더욱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모든 불법 체류자들은 지금 당장 추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무슨 국민들의 세금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을 무상으로 시켜주네 마네, 의료보험 가입도 못하니 그냥 무상으로 치료해주니 많이 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정치인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두 번째는 건실한 대한민국 기업들이 망해갑니다. 당연한 것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기업과 법을 잘 지키는 기업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기업의 가격이 훨씬 싼데 기업은 망해 나가고 대한민국 국민의 실업자는 더욱 늘어만 갑니다. 즉, 빈부의 격차가 더욱 늘어납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기업가는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서민은 일자리가 없어서 가난해지고 급여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이렇게 해서 소득 격차가 더 커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게을러서 3D를 하지 않고 외국인들은 부지런해서 3D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은 자신의 나라보다 최소 6배에서 10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 지금보다 6배에서 10배 이상의 돈을 버는데 힘든 일이라고 안 한다고요? 이는 한국 사람들이 힘든 일 안 한다고 치부하기 전에 잘못된 외국인 정책과 잘못된 근로자 정책들을 손봐서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에 있어서 세 번째는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들어온 합법적인 외국인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0월 20일 난민대책 국민행동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시위하는 거지 같은 나라라는 집회에서 다뤄드렸듯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험에 합격하고도 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외국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들은 빚까지 지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네, 이렇게 저는 2015년부터 준비했고 2017년에 합격했어요. 아직 명단이 나오지 않아서 2019년에 시험을 한 번 더 봐서 붙었어요. 2017년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2년 동안 무작정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 오는 시험을 2017년에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2년 동안 지금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3개월마다 한국에 갈 수 있는 명단이 나오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3개월마다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 갈 수 있는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명단에 낄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언제 한국에 갈 수 있는 걸 모르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2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이 사람들은 지금 왜 2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기다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혜택까지 받아가면서 열심히 돈 벌어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을 지키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유도 모른 채 저렇게 빚까지 져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소 힘들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피해를 받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우대를 받는 이런 미친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심각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이라도 이를 하나씩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을 잘 이해하고 대한민국에 동화되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여러 개의 나라들로 쪼개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속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속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 전 홍콩 시위권을 통해 홍콩 시위 지지자들과 중국 유학생 갈등 갈수록 심화. 이런 기사 다들 보셨죠? 이 홍콩 시위권을 통해 중국 유학생들과 우리 한국 대학생들과 다투는 것은 정말 심각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일본을, 중국을 욕도 할 수 없는 세상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이것은 가볍게 놓고 볼 일이 아닙니다. 다문화주의가 마치 진리이고 선인 양 포장했던 것의 결과가 대한민국 내에서 유혈 충돌까지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왜 우리 아이들과 중국 아이들이 싸우는 꼴을 봐야 한단 말입니까? 며칠 전에는 한국 유치원에서 태극기를 가르쳤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중국 조선족 엄마들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중국에서 오늘 한 조선족이 아이의 취약에 대한 남모를 고민을 늘어놨다. 아이가 한국 교육에 동화돼 중국인의 정체성을 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조선족은 태극기를 국기라고 지칭하는 우리 교육기관을 향해 큰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4일 조선족이 대거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년 아이의 입학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는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아이의 취약에 다가오면서 부쩍 고민이 많아졌다.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다 혹여 중국인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A씨는 특히 우리 교육기관이 다문화 학생은 고려하지 않고 자국민 중심의 교육을 고집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태극기가 국기라는 인식을 주입해 불만이라는 것이다. 그는 유치원에서도 우리나라 태극기 어쩌고저쩌고라고 가르친다며 이 때문에 아이가 정체성이 혼란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끔 국적에 대해 문제를 논하는데 아직은 설명이 잘 안 된다. 난감할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즉 자신들의 정체성은 중국인데 아이들이 한국에 물들까봐 싫다는 것이다. 오송 홍기가 국기지 태극기가 국기가 아니라는 주장이기도 하다. A씨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다소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정확히 그가 사는 지역을 알아야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라며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지역의 학교에서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조선족이 밀집한 남부 3구, 영등포, 구로, 금천을 이중 언어 특구에 지정하고 지역 내 학교에서 중국어를 병행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유치원에서 한국 태극기를 안 배우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디 가서 한국 태극기를 배웁니까? 중국으로 가서 배워야 됩니까?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중국 동포 밀집 지역 이중언어 교육 조희연 발언에 지역 주민들 반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죠. 중국인들이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중국인을 중국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쓰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아이들을 보내기만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세금으로 중국인들을 중국인으로 공짜로 길러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 슬쩍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주민들 반발하면 이거 아직 아니라고. 네. 여기에 어떤 커뮤니티에 조선족 인구가 늘어나니 표 얻으려고 펼치는 정책이냐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네, 민주당 지금 그러고 있어요. 조선족 인구가 늘어나니까 여기 외국인들 250만 명이나 되는 표를 포기할 수 없겠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어제 기사에 경기도의 중국인 집주인 급증, 작년 3,840채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중국에 흡수돼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방에서는 지금 외국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밤에는 무서워서 못 돌아다니겠답니다. 3, 4, 5 짝을 지어서 외국인들은 막 무리 지어서 다니고 있대요. 외국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인종들끼리 뭉쳐 삽니다.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갔을 때. 지금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뭐 경기도는 뭐 외국인, 뭐 중국인, 뭐 어디는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고 어느 지역은 또 어느 나라 사람이 많고 지방 분권이라는 걸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에서 지방 분권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문재인 정권의 지방 분권 개헌은 필연적이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 지방 분권과 경제. 왜 이렇게 지방 분권을 하려고 할까요? 네?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자치경찰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내가 사는 지역은 우리 외국인들이 그 경찰 노릇을 하겠습니다 해서 경찰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하나씩 이 지방들 하나씩 차지하고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면서 여기는 이제 신경 쓰지 마. 너네 정부 저리 꺼져.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여기는 우리나라야. 경찰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 법도 필요 없어. 우리들끼리 만들어서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뭐 다른 이슈 가지고 뭐 이것이 어떻네 저것이 어떻네 지금 하고 계시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피시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이 민주당과 정의당, 네, 절대로 지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없애버리고 외국인으로 지금 채워서, 외국인이 뭡니까? 아마 중국인으로 지금 채워서 중국으로 그냥 흡수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중 집회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친중 정치인이라는 욕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정책, 외국인에 대한 정책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주민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다문화 아닙니다. 국제결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저희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10대 요구사항, 이 요구사항 반드시 관철시켜서 이 나라가 외국인을 위한 나라가 되는 거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내년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 총선에서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뽑으셔야 됩니다. 그 활동에 있어서 저희들과 함께 거리에 나가서 집회도 하고 온라인 활동도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무관심하고 가만히 계시면 이 모든 결과가 바로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자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상 난민대책 국민행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